네, 안녕하세요. 중급반 8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흔히 엘모로 알고 계시는 Deep Contextualized Word Representations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엘모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처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엘모의 구체적인 방법들과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엘모가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성능을 냈는지를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엘모가 어떻게 이러한 성능을 낼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일단 시퀀스가 주어지면 이 시퀀스를 컴퓨터나 모델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코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원핫 인코딩이었고, 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 인코딩 방법이 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스파스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복합도 사이즈가 커지고, 제일 좀 치명적인 문제점은 좀 유사한 그 단어들 간의 이 거리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러브나 아니면 3인칭 단수 동사인 러브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동일한, 아니 유사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벡터로 나타냈을 때 정말 서로 다른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단어 간에 좀 유사한 벡터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고요. 이를 개선해서 나온 것이 이제 워드2백 방법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시보나 스킵그램, 뭐 글러브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더 성능을 높여서 나온 방법론이 이제 랭귀지 모델 임베딩인데, 그러면 이제 엘모란 무엇이냐 하면 이 랭귀지 모델 임베딩 다음으로 더 성능이 좋게 나온 방법론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반은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온전히 엘모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방법론에 이제 결합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론으로 이제 엘모가 제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존 임베딩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 때 이제 엘모는 여기에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줘서 이제 모델의 성능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제 소타보다 성능이 낮은 베이스라인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엘모를 했더니 성능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 이 엘모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모는 약어인데 Embedding from Language 모델의 줄임말입니다. 결국 이제 단어를 인코딩 할 때, 인베딩 할 때 이런 확률을 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랭귀지 모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전 컨텍스트나 이후 컨텍스트를 가지고 현재 스텝의 단어를 예측할 때 이 확률을 이용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베딩한다. 그래서 줄여서 엘모로 표현을 했는데 이 엘모 논문 이름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제 이런 인베딩을 할 때 문맥을 고려해서 인베딩했다라는 거고요. 이 문맥을 고려했다라는 의미는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딥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엘모의 약어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경망을 이용한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는데, 이때 좀 문맥을 고려해서 표현했다라는 게 엘모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고요. 과연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엘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조금 단어의 좀 여러 가지 특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단어가 다이어처럼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특징이고요. 네, 이 두 특징을 이번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시 문장으로 어제 공부하느라 답장을 못했어 라는 문장을 가져왔는데,
여기를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문법적으로 조금 이렇게 포인팅이 되는 단어들이 있고요. 좀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포인팅이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엘모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리프레젠테이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배가 고파서 배 위에서 배를 먹었더니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 이 배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걸 알지만 이제 이 엘모 이전에 이 워드 임베딩에서는 얘네들 모두 하나로 한 단어에 한 벡터를 할당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좀 희석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엘모는 이 의미별로 다양한 벡터를 사용했다. 그래서 좀 다이버스 유지할 수 있다. 다이버스 유지하게 임베딩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모의 두 가지 특징 말씀드렸고 이제 이 엘모가 이 두 가지 특징이 모두 되기 때문에 좋은 표현이다. 좋은 레프렌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질 수 있었는지 엘모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이 다음 분이 이 설명을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엘모의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고요. 레이어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인풋 레이어에는 토큰, 네? 혹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그 엘모의 인풋 레이어는 토큰별로 워드 임베딩을 표현하는 인풋 레이어가 가장 아랫단에 위치하게 되고, 이 인풋 레이어는 두 개의 LSTM 레이어 층을 통과를 해서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엘모는 양방향 랭귀지 모델이어서 포워드 랭귀지 모델과 백워드 랭귀지 모델이 각각 다른 LSTM 레이어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별로 이제 수식적인 표현이 논문에서 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 어떤 입력 시퀀스 중에 K번째 단어에 대한 워드 임베딩, 단어 임베딩 벡터 값은 XK라는 표현으로 논문에서 수식적으로 표현되고 있었고, 이 단어 임베딩 벡터는 각각의 포워드와 백워드 랭귀지 모델의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각 토큰 K에 대한 뭐 LSTM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J라는 인덱스는 여기서 LSTM 레이어가 총 두 개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층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인지 두 번째 층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인지를 나타내는 레이어의 순번을 의미하는 인덱스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포워드와 백워드 랭귀지 모델이 각각 LSTM 레이어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포워드에서 나온 파라미터인지 백워드에서 나온 파라미터인지 화살표로 그 수익적인 표현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모의 기본적인 구조를 통과를 하게 되면 토큰 K는 총 세 가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인풋 레이어에 있는 워드 임베딩 벡터가 그 첫 번째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첫 번째 LSTM 레이어에서 도출이 되게 되는 표현이 이제 두 번째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LSTM 레이어에서 도출되게 되는 표현이 이제 세 번째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엘모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스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고 최적화하는 프리트레이닝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거쳐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게 되면 그 모델의 구조를 가지고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확장하고 수행을 하게 되는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논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프리트레이닝 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엘모는 랭귀지 모델이고 두 가지 양방향에 대해서 그 모델 최적화를 진행을 한다고 앞서 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순방향 포워드 랭귀지 모델의 경우는 입력 시퀀스가 있을 때 어떤 문장이 처음에 첫 단어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면 넥스트 토큰은 과연 무엇일지를 예측하게 되는 랭귀지 모델인 거고, 백워드 랭귀지 모델은 어떤 입력 문장이 있을 때 뒤에 입력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 previous 토큰은 무엇일지를 예측하게 되는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 문장이 있을 때 똑같이 토큰 K를 예측을 한다라고 할때 포워드 랭귀지 모델은 이 레프트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토큰 K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백워드 랭귀지 모델은 라이트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타겟 K워드를 예측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토큰 K를 동일하게 예측을 하지만 각각의 랭귀지 모델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토큰 K를 예측을 하게 되고, 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는 서로의 레이어 간 공유할 수 없는 형태로 엘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하는 단계에서 포워드와 백워드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의 최대화를 이루는 목적 함수는 그 포워드와 백워드 랭귀지의 예측 성능을 둘 다 최대화하는 조인틀리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포워드와 백워드는 각각의 다른 개별적인 LSTM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화를 통해서 각각의 포워드 LSTM과 백워드 LSTM의 파라미터가 이제 최적화가 다르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간에는 이제 공유되고 있는 어떤 벡터나 파라미터들도 존재했습니다. 그 수직적으로 그 공유되고 있는 파라미터나 벡터를 좀 연결을 지어보면 여기 세타 X에 해당하는 단어 인베딩 벡터가 있겠고, 그리고 세타 S에 해당되는 소프트맥스 레이어 아웃풋 파라미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좀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각각 포워드와 백워드의 레이어가 이렇게 LSTM 레이어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어떤 let's라는 단어에 대한 단어 인베딩 벡터인 세타 x는 똑같은 어떤 값으로 각각의 입력이 되게 되고, 그리고 next나 previous 토큰을 예측을 하는 아웃풋 레이어도 서로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구조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타 X나 세타 S를 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논문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리트레이닝이 이제 두 포워드와 백워드 랭귀지 모델을 조인트 리트레이닝을 해서 모델 학습이 일어나고 최적화가 이루어졌으면 그 최적화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진행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토큰 K에 대해서 워드 인베딩 레이어에 대한 토큰 리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첫 번째 LSTM에 해당하는 토큰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 LSTM 레이어에 해당되는 토큰 리프레젠테이션 총 3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도출이 되게 되고, 그리고 양방향 모델이기 때문에 포워드와 백워드 각각에서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리프레젠테이션을 태스크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워드와 백워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컨캐트네이트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좀 엘모의 그 차원이 좀 이렇게 이어서 붙여진 그런 레이어의 표현으로 나오게 되겠고,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선형 결합을 해서 하나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도출하고 이거를 이제 태스크에 사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모를 태스크에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파라미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선형결합 선형결합을 위한 가중치 파라미터를 의미를 하고, 이 파라미터는 이제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즈 된 웨이트로서 가중합이 1인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의 크기는 각 레이어가 이 태스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하는, 그 중요도를 의미하는 크기로서도 또 활용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형 결합을 해서 어떤 토큰 K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나로 도출이 되면 하나의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아래 태스크 형태 예시와 같이 뭐 인풋 레이어나 아웃풋 레이어에 좀 연장되고 확장되는 형태로 붙여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이 연장되고 엘모 벡터가 연장되고 확장될 때 그 엘모 벡터가 기존의 벡터와 연결될 때 영향도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엘모 벡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조적인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 먼저 기존의 NLP 태스크의 지도 학습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토큰 K에 대한 워드 임베딩 벡터가 어떤 기존에 구축된 뭐 CNN, RNN, 트랜스포머 등의 모델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이렇게 아웃풋 레이어의 형태로 토큰 K가 이렇게 표현되는 또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얻게 되는데, 이럴 때 엘모 벡터는 뭐 토큰 K에 대한 워드 임베딩 벡터에 이렇게 연장되고 확장되는 형태로 엘모의 벡터가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로 엘모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그 LSTM 파라미터는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미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NLP 태스크를 할 때는 프리즈가 된 상태로 사용이 되게 되고, 여기 이 태스크를 위한 파라미터는 이 선형 결합을 위한 가중치 파라미터와 그리고 아까 그 영향도를 조정하는 스칼라 파라미터 두 가지가 이 태스크를 위해서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는 엘모를 이렇게 아웃풋 레이어 측에 붙이는 게 조금 더 성능 향상에 나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 외에 엘모를 좀 붙였을 때 다운스트림 NLP 태스크의 성능을 높이는 좀 노력으로는 뭐 적당한 양의 드롭아웃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엘모의 가중치 파라미터를 정교화하는 그런 또 파라미터를 추가를 하는 것들이 또 엘모를 이용한 NLP 태스크의 성능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실험 결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엘모 아키텍처의 마지막으로 바이 랭귀지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좀 추가 정보인데요. 엘모가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바이 랭귀지 모델이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LSTM 레이어 사이에 레지디얼 커넥션을 이용을 했다라고 이제
랭귀지 모델 아키텍처의 부분에서 추가로 좀 설명이 되고 있었고, 이러한 레지듀얼 커넥션을 추가한 부분과 그리고 조인틀리 트레이닝을 한 이런 부분이 기존 연구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바이오랭귀지 모델의 구조는 두 개의 LSTM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4,096개의 유닛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키텍처이고, 그리고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의 디멘전은 512개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 랭귀지 모델은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하고 나면 여러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바이 랭귀지 모델을 각 태스크에 맞게 파인튜닝 하는 과정에서 같이 또 학습을 시키게 되면 모델의 퍼플렉시티가 이렇게 아래 표와 같이 좀 여러 태스크에서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효과를 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상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모 모델의 실험 결과와 실험들에 대한 분석점을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모 모델을 사용해서 다양한 NLP 태스크들의 실험 결과를 본 논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당시에 QA나 센티미터 롤 라벨링 아니면 센티미터 어널리시스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관련 태스크들에서 각 소타 모델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고, 이 경우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바이 LSTM 기반의 다양한 워드 벡터들을 활용하여 진행된 실험이고, 이 경우가 엘모를 베이스라인에 덧붙여서 사용했을 때 나오는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면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엘모를 붙였을 때 훨씬 뛰어넘은 것을 넘어서 논문에서 제시한 6개의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소타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베이스라인을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는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각 베이스라인보다 적게는 6%, 크게는 20%까지 에러를 많이 낮추었다라고 논문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본 논문에서는 5가지의 추가적인 분석, 아널리시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기 위해 람다나 드롭아웃을 추가했을 때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레귤러레이제이션에 사용했던 람다 변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장 마지막 레이어의 아웃풋만 사용을 했었던 것과 달리 엘모 레프레젠테이션의 모든 레이어의 아웃풋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모든 레이어를 사용할 때 드롭아웃과 레귤러레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얼마만큼 줄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람다에 대해서는 람다가 클수록 전체 그 레이어의 가중합을 해주는 과정이 단순 평균에 가깝고, 람다가 작을수록 다양한 가중치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변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NER 태스크를 제외하고는 람다가 더 작은 값을 가질 때 성능이 더 좋아짐을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람다 값이 클 경우에는 각 레이어의 아웃풋을 가중합을 할 때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순 평균이 될 수 있도록 값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더해지는 방식이고, 람다 값이 작을 때는 각 레이어의 가중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드러나도록 합쳐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엘모를 어느 단계에서 붙여주었을 때 성능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진행되었던 6가지 NLP 태스크에 대해서는 엘모를 인풋에만 붙였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정 태스크들에서는 인풋뿐만 아니라 태스크 스페시픽한 히든 레이어를 거친 이후에 아웃풋에 엘모를 더해 주었을 때도 똑같이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쿼드 데이터셋이나 SNLI 데이터셋이 그러한 경우라고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엘모 레프레젠테이션이 기존 워드 벡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기존 워드 벡터보다 바이 LSTM을 거친 레프레젠테이션이 추가적인 정보를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학습했을지를 그 세 번째 어널리시스에서 논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성적으로 엘모가 추가되었을 때 단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찾아낸다는 점을 플레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아내는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글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임베딩한 벡터와 가장 가까운 네이버를 찾아보게 되면은 플레잉 게임, 풋볼, 플레이어 같이 스포츠와 관련된 단어들, 그 스포츠 의미에 집중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엘모에서 사용했던 바이 LM의 결과값을 보면은 첫 번째 경우는 문장이 스포츠와 관련된 문장 속에서의 플레이가 임베딩된 것과 가장 가까운 이웃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스포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 속에서의 플레이가 가장 가까운 벡터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경우를 보시면 플레이, 즉 연극으로 플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아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극에서 사용되는 플레이가 이웃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모델보다 바이 LM을 사용했을 때 문맥 정보를 조금 더 잘 학습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실험 2가지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워드 센스 디스앰비규에이션이라는 실험인데,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단어 의미별 평균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에서 가장 유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 방식으로 그 단어가 정확히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해당 실험의 결과를 보시면 코브 데이터셋은 그 당시 소타 모델보다 훨씬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엘모 같은 경우는 거의 소타 모델과 유사한 컴패러티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보다 두 번째 바이 LM의 아웃풋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본 논문은 상위 레이어일수록 문맥적인 정보를, 의미적인 정보를 더 잘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모가 문장의 구조, 문법적인 정보를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포스트태깅이라는 실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포스트태깅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태그를 입혀주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에 소타 모델과 마찬가지로 견줄 만한 성능의 바이 LM을 사용했을 경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실험과는 다르게 하위 레이어, 퍼스트 레이어의 결과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위 레이어일수록 문장의 문법적인 정보를 더 잘 학습을 한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이 엘모를 사용하는 방식이 유의미하다라고 논문은 설명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장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만 사용을 했지만, 레이어의 아웃풋만 사용을 했지만 엘모가 모든 레이어의 아웃풋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장의 정보를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엘모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샘플링과 관련되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 횟수와 트레이닝 셋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RL 모델에서 기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F1 스코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86F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엘모 레프레젠테이션을 더해줄 경우에는 단 10F 만에 베이스라인의 스코어를 뛰어넘음을 실험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트레이닝 셋 크기에 대한 실험 결과를 아래쪽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선이 엘모를 사용한 경우 점선이 그냥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몇 %를 사용했는지, Y축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 가지 실험 모두 엘모를 사용했을 때 같은 비율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SRL 테스크 같은 경우에는 엘모를 사용했을 때 단 1%만 사용을 했을 때의 성능과 베이스라인을 10%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보면은 엘모를 사용했을 때 확실히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라고 논문은 또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석점으로 각 레이어의 아웃풋을 가중합해주는 파라미터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즈드 바이 LM 레이어 웨이트를 시각화하여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인풋 레이어에 엘모를 덧붙여주는 방식에서는 비교적 일반적으로 첫 번째 LSTM 레이어의 아웃풋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웃풋에 붙이는 방식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그 가중치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조금은 낮은 레이어 부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과 그 여러 가지 분석점을 통해서 이 논문이 기여한 컨트리뷰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모는 기존의 사전 연구들과 다르게 문맥적인 정보를 같이 학습을 하는, 문장을 통째로 학습을 하는 Deep Context Dependent Representation 엘모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엘모 레프레젠테이션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6개 이상의 다양한 NLP 태스크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능이 높아졌다에서 끝나지 않고 이 바이LM을 사용한 바이LM의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다양한 타입의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임베딩하고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마지막 레이어의 아웃풋만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엘모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우선 발표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엘모 논문이 워드 임베딩에 관한 논문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워드 임베딩에 관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논문을 팀원분들하고 같이 준비하시면서 혹시 디스커전 같은 걸 좀 하셨을까요? 네, 진행하였습니다. 네네. 그 장점들은 논문 전반에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방식으로 워드 임베딩을 학습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얘기 나누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한 디스커션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엘모 표현이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논문이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에 나온 논문입니다. 어텐션 정보를 가지고 하는 모델들에 비해서 기존 RNN이나 LSTM 기반으로 워드 임베딩을 진행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들이 가지는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 저희 팀원분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엘모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로 이걸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워드 벡터에 엘모 레프레젠테이션을 덧붙였을 때 소타를 달성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반쪽짜리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RNN이나 LSTM 기반의 모델이 가지는 단점 같은 경우는 뭐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제가 이해한 바대로 좀 말씀을 들어보면, 모델 구조를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이전 모델의 인베딩에서 좀 더 개선을 많이 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모델을 새롭게 제안한 것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바이 네네. LM이 기존의 바이 LSTM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모델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그 모델의 그 결과물 자체로만 사용을 하기보다는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이랑 결합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사용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채팅에 전상민 팀원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아서 질문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질문이 생기시면 톡방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